1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앞에 내용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뒤에 내용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개막식 및 VIP 대기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을 보시면 개막식용 의자가 이제 650, 630, 이제 1020 여기에 대해서의 이제 뭐래죠? 단위는 밀리미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버 포함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왜 VIP용이 앉을 거라서 그 호텔에 가면 있는 스타킹 의자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자가 이제 총 50개가 있어야 된다. 아마 그 VIP 분들 20명을 포함해서 이제 참석하시는 이제 관계자까지 해서 이제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가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러면 뒤에 이제 서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VIP 대기실에 이제 음료 및 다가를 세팅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몇 개 얘기 아니라 그냥 한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음료와 다가를 준비를 하는데 음료와 다가를 이제 전문 케이터링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커피만 이제 케이터링을 하고 나머지 다가는 사서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할 때 저희 대행사가 편하기 위해서는 요걸 아예 다 맡겨올 수 있는 이제 케이터링 전문 업체가 오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걸 세팅할 때 절대 VIP용이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일반 종이 접시 이런 거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VIP 대기실에는 몇 명이 오니까 유리로 된 이제 찻잔이라든지 유리 그릇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명 이상을 이제 좀 가져와 달라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인원에 맞춰서 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얘기 안 한 상태에서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여유분이 없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테이프 커팅으로 일단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테이프 커팅보다는 좀 더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나중에 기사에도 나가고 좀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퍼포먼스를 제안한다라고 했죠. 시안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방향타를 돌리는 퍼포먼스를 할 건데, 근데 이제 테이프 커팅의 이제 내용으로 일단은 요청이 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테이프 커팅도 하고 돌리는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플라워 꽃에 대해서는 테이블 꽃수반을 이제 대자로 해서 이제 한 개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원탁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각 테이블에 이제 그 가운데 꽃을 놔서 조금 허전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예시 사진 하나 나왔으니까 저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VIP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슴에 이제 꽃 한 송이와 이제 조금 데코가 된 그걸 이제 꽂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꽃이 이제 코사지고 20명을 예상을 하지만 혹시나 이제 현장에서 추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25개를 준비하라고 수량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음량에서 개막식 중앙무대 공연 음량 및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일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공연에 마이크가 필요하면은 마이크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제안했던 건 난타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음원이 나오고 이제 사회자와 이제 개막식에 이제 축사를 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 2씩만 있으면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명찰도 이제 코사지 한 개 같이 달아서 이제 이분이 어떤 기간에 어떤 분인지 저희 진행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거를 좀 보고 나서 인사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40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봉도 이제 동성통제용으로 이제 40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포디움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연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용과 그 다음에 중앙에 필요한 거. 그래서 이제 2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디움 타이틀은 이제 그 연단 앞에 행사명을 붙이는 네모난 판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휴식 공간 및 참여 기간 운영 인력 휴게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휴식 공간은 이제 센터에 저기 나와 있는 육각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참여 기간 운영 인력 휴게 공간 해서 이제 운영 기간 휴게실을 뒤쪽에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휴게 공간에 의자가 이제 뭐 총 뭐 한 120개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의자 형태로 있는 게 아니죠. 아니고 이제 저희는 좀 더 이제 행사장 연출을 캐주얼하기 위해서 나무 팔레트를 서서 이제 이 공간을 연출하겠다. 대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같이 맞춰서 만들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재도 이제 뭐 이제 카페트를 깔아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이제 뭐 잠시만요. 위에 의자가 휴게 공간 의자가 아니라 운영기간 휴게실의 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운영기간 휴게실에 테이블도 이제 총 10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 공간에 있는 부스는 이제 뭐 알루미늄 이제 저희 일반 부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형태를 이제 버리고 새롭게 이제 제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휴게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원탁 테이블도 이제 총 이제 8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의자도 이제 8개를 커버할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아예 형태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 숫자와 이 항목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안을 하는 요청을 하는 대로 이제 공간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타 회사와 차별성이 전혀 없는 이제 배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이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무엇인지 캐치를 하고,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뭐 거기 견적이 더 싸면 더 좋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이제 추가로 제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과 이제 참여 기간, 운영 인력, 휴게 공간은 이 내용으로 이 항목으로 일단 최소 기준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나와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운영본부의 텐트 모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영본부는 이제 6m 곱하기 3m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왼쪽에 보이시는 두 개가 이제 운영본부고요. 오른쪽이 이제 안내됐을 건데, 그 왼쪽으로 보이는 요걸 운영본부로 써라 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이제 1.6m 뭐 650짜리의 높은 거를 이제 써서 이제 구성을 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의자는 이제 10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운영본부에는 이제 진행 요원들이 말도 많이 하고 계속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기도 하나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본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 저번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스탬프 투어용 뭐 리플렛을 배치하고 인터넷 테이블 의자 등 필요 수량 뭐 체크 및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참가 부스 식권 및 주차권 배포, 그리고 설문지 비치 및 수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본부는 이제 가장 좀 바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 전체 배치도 저희가 제안서 설명 드렸을 때도 전체 배치도가 이제 입구로 들어갔을 때 바로 여기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안에 보면은 가운데 이제 약간 아이보리색의 이제 좀 열려 있는 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저희 왜 어디지 뭐 저 민박이나 어디 가면은 이제 방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자석으로 붙였다가 이제 펼쳤다가 하는 이제 벽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써서 이제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넣을 때는 여러 가지 들어가고, 이제 뭐 출입이 없을 때는 닫아가지고 이제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시건이 필요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책임자가 여기가 물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뭐 진행용 나무에 들어가서 뭐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온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경첩으로 이제 자물쇠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이제 거는데 뭐 이제 열쇠로만 하는 자물쇠면은 이제 아무래도 담당자가 어디 가 있으면은 바로 조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형태의 자물쇠로 보통은 많이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노무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 해서 행사 총괄기획자 뭐 한 명이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인원이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 투입되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좀 밀렸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었는데 4개월, 1개월이 더 미뤄졌다 가정을 했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와 있는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 산정은 마이스 산업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총괄 기획자의 이제 연차와 그 다음에 업무 숙련도에 따라서 얼마로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 지켜지긴 하지만 저희 같은 업체에서 이제 인건비가 비싸다라고 태클을 거는 경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한번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는 땡큐죠. 그리고 뭐 기획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괄 기획을 이제 보조를 하는 업무인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전부 다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2명, 행사 기획과 이제 기획 실무자가 각각 한 명씩 해서 총 2명이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또 제안서를 설명을 드렸을 때, 뭐 저희가 조직도 해가지고 거의 한 10명이 있는 페이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이제 비용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평가를 위해서 10명을 넣는 거고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 발주처에서 너희 10명이서 한다고 안 했냐, 왜 2명밖에 뭐 우리랑 미팅이나 뭐 업무 협조가 2명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딴지를 걸진 않는데 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항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투입 인원이 이제 2명밖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행사 때 뭐 투입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기획과 기획 실무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안내 요원입니다. 행사 안내 및 지원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업무만 하는 인원이 이제 총 20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일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내 요원을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최저 시급에 위배되지 않는 인건비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뭐 식대라는 항목이 별도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식대는 이제 그 스텝 인건비에서 이제 포함을 시키진 않고요. 근데 뭐 따로 식대가 없는 경우에는 식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진행요원의 이제 인건비는 8만 원인데 식대가 7천 원이면 8만 7천 원으로 그냥 산정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라 가지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안 요원은 이제 보안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15명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진행 요원의 단가와 전문 경호 요원의 단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저희가 주는 단가를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벤트 예산이기 때문에 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전문 경호 요원은 15에서 18만 원 정도를 줍니다. 물론 근무 시간과 뭐 이제 업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진행 요원의 인건비를 8만 원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보안 요원을 전부 다 경호로 저희가 가격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엄청 올라가 버리겠죠. 근데 사실 그 투입된 금액만큼 이분들의 그 가치가 차이, 뭐 전문 경호 요원이 한다고 해서 업무가 엄청 잘 되고 진행 요원이 한 데서 뭐 갑자기 이 역할을 못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호 요원 또는 이제 일반 진행 요원을 좀 섞어서 넣는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배치를 전부 다 이제 그 진행 요원을 하되 경호 요원이 이제 조금 핸들링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그 참가자와 좀 많이 뭐 마주치면서 이제 좀 언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확률이 많은 자리일 경우에는 이제 경호 요원, 전문 경호 요원을 뭐 배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 인력에서 안전 청소 주차, 여기도 이제 10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진행 요원이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행사장의 전체적인 청소는 이제 백스코에서 하게 되면 백스코 미화분들이 수시로 와서 해줍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주는 거 외에 뭐 휴게 공간이라는 거 뭐 떨어진 건 그분들이 올 때까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VIP 주차할 때 그 경감봉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인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위원회에서 대면 상담관에 들어가는 이제 상담위원이 총 65명이 이틀 동안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공 멘토관 또 80명이 이틀 동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발주처에서 섭외할 리스트와 견적이 다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 전화를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일일 얼마로 잡으면 되냐라고 물어봐서 기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거들이 알면은 금액까지 좀 넣어주면 되지 왜 안 넣어줬냐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지만, 입찰 공고를 낼 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산출 내역서의 항목과 수량까지는 이제 가이드 차원으로 기재를 해도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단가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제 나라장터에 게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비어 있으면은 저희가 답을 아는 발주처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인원들은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전 일정에 있어야 되는 인원들이고요. 밑에는 이제 말 그대로 개막식과 이제 VIP 대기식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개막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사 전문 사회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사 전문 사회자가 이제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식전 공연도 이제 여기서는 가업지시설은 없었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관광고등학교 애들 난타를 뭐 섭외를 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제 식전 공연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조금 티켓 파워가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는데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경중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 행사의 식전 공연팀은 말 그대로 VIP 분들이 VIP 관람장에서 행사장까지 걸어올 때 사람들을 좀 집중시켜가지고 행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모아놓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낼 수 있때 뭔가 이 행사의 정체성과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싼 거, 요렇게 저희가 접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부에 이제 공연팀을 넣으면은 좀 같이 맥락이 통하겠다. 그 중에 우리가 좀 행사를 했었을 때 안정적으로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팀이 이제 뭐 관광고등학교에 난타팀이 있었다 해서 이제 난타팀을 제안하게 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전 도우미도 이제 2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전 경호도 이제 2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들어가는 스텝, 경호, 도우미, 사회자, 공연팀 이렇게 수량과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비에 대한 항목들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에서 행사 개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사이즈, 출력, 재질, 게시 방법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머지 일단 기본적인 예산, 명시한 예산들을 다 먼저 넣은 다음에 우리가 가용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보고 어떠한 좀 고급스러운 걸 할 건지 아니면은 저렴한 걸로 이게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는 세우는 데 의미를 둘 건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 안내별 이제 뭐 실내 청정 현수막을 달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뭐 저희가 뭐 정보의 바다, 뭐 도움의 바다 해가지고 제안서 발표할 때 존을 나눴었죠. 그러면 이제 백스코 전시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천정을 보시면 캐도크라고 하는데, 좀 노출돼가지고 사다리가 있고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그 뭐냐 에어컨이라든지 뭐 환풍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어요. 뭐 카페 가면 이제 노출 천장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캐노피들도 이제 뭐 이제 이게 함부로 이제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이런 걸 걸 수 있게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시장 가면 천장에 이게 부스명을 찾아서 보기에는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장에 있는 게 고개만 올리면 이제 가시화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수막으로 이제 이게 여기가 어떤 존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이제 현수막을 달아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야외 현수막은 이제 백스코 전면 외벽인 6m, 10m짜리 큰 거, 요거를 한 개 달아야 된다. 그 외에 이제 가로 현수막 형태의 백스코 정면 캐노피가 이제 가로 15m, 그 다음에 높이 1m짜리를 3개를 달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수막 이런 게 있으면 현수막 제작비와 함께 시공을, 저희 가는 경우에는 시공비를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전문 이제 그 업체에 와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시공비가 듭니다. 근데 개당 시공비가 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차피 이 행사는 백스코 전면 외벽 현수막을 저희가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 시공팀이 와야 됩니다. 근데 2명이 왔는데 요것만 해주고 저희가 가로 현수막 3개만 더 달아주세요 하면 돈을 더 주세요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비는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스코 전면 외벽 현수막을 달 때 이게 크레인이 있어서 이제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뭐 이제 크레인 없이 뭐 어디에 올라가서 어디에 걸면 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근데 크레인이 필요하면 크레인 비를 포함을 해서 견적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야외 현수막의 견적에 크레인 비를 넣기가 애매하면은 크레인 비를 별도로 빼서 이제 뭐 출력물에 넣기도 하겠죠. 그 다음은 뭐 사인보드에서 유도 사인인데, 이거는 이제 뭐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가장 보편화된 게 이제 X배너 형태로 하는데요. 뭐 근데 X배너가 아니라 뭐 EJL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좀 고급스러운 이제 철제 프레임의 X배너를 쓸 수도 있고, 이건 뭐 자율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수량은 이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요원, 행사 진행요원 포함해서 이제 뭐 800개의 네임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차피 출력을 하고 삽입을 하고 자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인쇄소에서도 이 역할을 해주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근데 돈은 안 되고 귀찮은 게 많기 때문에 잘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견적을 넣을 때는 이제 출력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안내용 X배너가 총 30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X배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배너 대도 렌탈을 하거나 저희가 구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쇄 업체에서는 이제 그 출력된 뭐 페트지의 이제 그 재질의 그 출력물만 이제 돈을 주고 저희가 그 이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X배너 대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기본 단가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이거를 사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 사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다 다른 행사 때는 그러면 또 이 비용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X배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구매 계약을 이제 X배너 대 가격으로 뭐 넣기도 하고요. 출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업체에 주는 게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업체마다 조금씩 단가가 다르긴 한데 저희가 거래하는 데는 2만 원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X배너와 이제 출력비 합쳐가지고 보통 7만 원, 뭐 돈이 없으면은 뭐 한 6만 원, 5만 원까지 이렇게 단가를 잡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 이제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수막도 그 저희가 대충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가로 1m, 세로 1m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1회배다라고 이제 보통은 단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회배가 가로 1m, 1m.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를 곱한 값에 이제 만 원을 곱합니다. 회배당 가격이 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10m 가로 여기에 보니까 가로 15m에 높이 1m짜리는 얼마냐? 그러면 1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는 한 회배당 7,000원 정도로 주고 있어요. 근데 왜 만 원 정도를 잡고 있냐? 그러면 이제 시공비의 부분도 있고 나중에 출력이 잘못됐을 때 이제 재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저희가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단가보다는 높게 해서 이렇게 견적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산이 별로 없다 하면은 굳이 그 가격을 지킬 필요는 없고요. 뭐 8,000원, 뭐 정 없으면 7,000원 이렇게라서 견적을 낮춰서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의 매식비를 보겠습니다. 매식비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요. 그냥 뭐 식대비 또는 식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과 행사 진행요원 해서 하루에 300인분을 이제 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틀 동안. 그러면 이제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개겠죠. 뭐 300개의 물량을 이제 뭐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어디서 먹게끔 한다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300명을 같이 먹게끔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행사를 운영해 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게 백스코 식당가에 내려가시면은 뭐 이제 양식을 돈가스를 파는 이제 뭐 소렌토 맞나? 네, 소렌토라는 가게도 있고, 뭐 한식을 파는 착가집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왜 낙곱새를 파는 개미집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있으면 거기 다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 때문에 식사를 먹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 쿠폰을 이제 한 장씩 줄 테니까 이 쿠폰에 있는 금액만큼 이분들이 먹고 결제를 요걸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나중에 모인 숫자만큼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참가자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이제 백스코 내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골라서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백스코 행사를 할 때 이제 쿠폰으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사용비에서 냉방비, 전기료, 기타 비용, 급배수 이 내용들은 사실 이제 백스코가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실제 썼던 양만큼 이제 청구를 해서 이제 그 결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게 얼마 나온다라는 거는 끝나고 나서 뒤에 알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넣을 때 저희가 백스코 쪽에 대관비와 함께 이러한 이제 그 시설 사용비에 대한 러프한 견적을 물어보면은 얼마 정도로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보다 보통은 덜 나와요. 예, 뭐 그렇게 세게 뭐 쓰지 않는 이상에서는 덜 나오는데, 그럼 일단 그 금액으로 해서 일단 견적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권이 있는데요. 주차권도 이제 뭐 종일권, 3시간권, 뭐 1시간권, 뭐 5시간권 많겠죠.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일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차를 제공해 줘야 되거나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용역이 되고 나서 이제 또 협의를 할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1시간권을 300자 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일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견적을 잡고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는 유인물비가 사전 설명회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은 말 그대로 뭐 제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초대장은 이제 30개 뭐 수량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봉투와 함께 이제 뭐 사도 인쇄, 뭐 쉽게 얘기하면 컬러 인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탈로그도 VIP 카탈로그를 50장을 따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이제 사이즈 정해져 있죠. 이제 가로 530 그리고 높이 760cm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밀리미터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맞죠? 네, 7m짜리 포스터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만들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포스터는 이제 학교도 나눠줘야 되고, 이게 사전 홍보에 많이 쓰이니까 2000장이라고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도 이제 양면 A4 사도 인쇄로 해서 오시는 분들 나눠 드려야 되니까 2만장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랑 이제 뭐 수량까지 나와 있으면 인쇄소에 전화를 해서 재질만 협의를 하면 해서 이제 얼마의 견적을 나오는지를 받으면은 뭐 쉽게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 보고서도 이제 5개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 및 C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좀 견적을 반영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굳이 넣는다라고 하면은 책자 제작비와 CD 구입비를 이제 뭐 청구를 하면 되겠네요. 내용을 넣으면 되고, 책자 제작도 이게 그냥 뭐 이제 파일을 이제 상공 바인더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하면 이제 책자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인쇄소에 책자 제작비를 또 의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CD 구입비는 이제 저희가 뭐 인터넷 검색하는 그 기준으로 일단 견적을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넣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문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1000장을 해서 이제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굳이 견적에 넣는다라고 하면 흑백 뭐 출력비의 기준으로 이제 뭐 단가를 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전 설명회 공간에 이제 임대료가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설명회라고 알릴 수 있는 이제 현수막이 하나 붙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이제 식사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될 거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책자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페이지 수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뭐 정 궁금하면 이제 발주처에서 얼마의 페이지로 일단 견적을 잡으면 될까요? 라고 뭐 물어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항목에 이제 음용수에서 이제 식수 운반 차량 1톤 및 인력 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뭐 행사를 많이 해보면 알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지 모를 건데, 왜 순수라고 뭐 부산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보내면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운반 차량과 그리고 이제 옮기는 인원들은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예산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인력은 이제 뭐 저희 어차피 스태프들이 오면은 잠깐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5만 차량의 용달비 정도만 좀 넣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뭐 정수기도 이제 뭐 총 10개가 있어야 된다. 행사장 곳곳하고 이제 사무국에. 그러면 이제 정수기 렌탈비랑 물통도 이제 이틀 동안 써야 되니까 한 정수기당 뭐 한 두세 개씩 요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견적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소화기도 이제 비치를 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 기존 비치된 소화기들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거는 이제 뭐 비용이 들지 않는데, 혹시나 이제 뭐 백스코에 물어봐서 소화기가 몇 대 있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뭐 그거 외에 또 이제 사무국에서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좀 견적에 나중에 진행하면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단체 유니폼 조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100장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단체 그 제작한 업체 중에 좀 저렴한 데를 컨택을 해서 거기서 인쇄를 어느 크기로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지 견적을 받고 이제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이제 뭐 비품, 전체적인 비품과 그리고 프린터, 그 다음에 행사용 무전기가 이 수량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컬러 프린터 복합기, 행사용 무전기는
이제 렌탈 업체에서 저희가 빌리겠죠. 그래서 렌탈 업체 견적을 넣으면 되고, 만약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걸 들고 간다 할 경우에도 이제 동일한 스펙의 그 렌탈 업체에서 빌려주는 대여료의 단가를 산정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홍보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가업지시서에서 나왔던 홍보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내버스 광고를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이제 총 3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버스 옆면에 붙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력비도 들고, 그 다음에 그 광고를 진행하는데 이제 광고업체 내줘야 되는 돈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광고업체 견적을 문의하고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 홍보도 2군데라고 하고, 여기에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렇게 딱 명시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신문사에 전화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할 건데 5단 접지의 사이즈로 이제 각 그 광고를 하루 하게 되면 얼마냐, 보통 한 300 정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그냥 넣으면 되고요. 6개월 현판 또 이제 사이즈가 나와 있고 3개라는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배너도 이제 총 50조, 부산 시내에 50조를 달아야 된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출력업체한테 얘기하면 어차피 정해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장 시설 임차비 해서 전시장과 회의실의 사용료를 이제 그 백스코 대관 기준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백스코에서 이제 대관에 대한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담당 직원한테 이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관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견적서를 한번 메일로 받고 싶다 해가지고 메일로 받아서 기재를 해도 됩니다. 행사 보험료인데 저희가 가업지시서에도 얼마의 한도는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었죠. 그 한도대로 이제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사실 뭐 행사보험을 많이 드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러프한 가격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가격을 일단 넣고 나중에 진행을 할 때 이제 뭐 견적을 이제 세부 견적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전기 간선 또 이제 각 부스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백스코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 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업체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뭐 부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너프하게 견적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뭐 600이면 600, 1000이면 1000,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견적을 반영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산출 내역서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해가 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같은 대행사에 신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견적을 짜는 일은 사실 뭐 3년 안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까지를 알고 내가 일을 하는지가 제가 봤을 땐 그 똑같은 일을 해도 받아들이는 이제 학습의 능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모르는 신입 직원이 왔을 때 견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구나, 이 항목이 무엇이구나를 알고 내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효율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짠 견적이 최종 얼마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